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페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신차 견적내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런칭한 고급 브랜드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거고, G70은 그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중형 세단입니다. 다른 제네시스 세단들하고는 다르게 G80이나 G90하고는 다르게 G70은 스포티함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 뉴 제네시스 G70 움직임, 그것은 우리의 DNA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도 스포티함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가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대중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견을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G70이 제 눈에는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이제 이 두 개로 나눠진 헤드라이트랑 이 오각형 그릴,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거는 잘 알겠는데, 디자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G80이나 G90보다는 조금 뭐랄까 두루뭉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물론 뭐 실내 디자인은 뭐 잘 나왔겠죠, 당연히. 이런 건 다 차치해 두고 이건 견적내는 영상이니까 견적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사이트는 이제 또 견적내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또 멋있게 잘 돼 있네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조금 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순서가 파워트레인, 외장 디자인, 내장 디자인, 뭐 옵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가격은 4,03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4,035만원. 여기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솔린 2.0 터보가 있고, 디젤 2.2가 있고, 가솔린 3.3 터보가 있습니다. 이 가솔린 2.0 터보 먼저 보겠습니다. 4기통에 100이랑 2000cc, 최고 출력 252마력입니다. 그리고 디젤 2.2 엔진입니다. CRDI 엔진이고, 100이랑 2200cc의 최고 출력 202마력입니다. 근데 토크가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강력하죠. 디젤 엔진이니까. 근데 저는 디젤 엔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디젤 엔진이 퇴출되는 분위기잖아요.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고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3.3 터보 보겠습니다. 100이랑 3300cc의 최고 출력 370마력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선택을 하면 전자제어 서스펜션, 듀얼 머플러, 19인치 미쉐린 휠 타이어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저라면 이 가솔린 3.3 터보로 가겠습니다. 이 5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비싼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옵션을 조금 빼더라도 3.3 터보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솔린 3.3은 6기통입니다. 6기통이기 때문에 제가 6기통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4기통은 6기통의 그 주행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따라잡기 힘든 4차원의 벽이 있고, 단순히 배기량이 커지고 이 최고 출력이 커지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주행 질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라면 3.3 터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19인치 미쉐린 휠 타이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솔린 3.3 엔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 타입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후륜 구동, 2륜 구동이 있고 4륜 구동이 있습니다. 저라면 고민도 하지 않고 2륜 구동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제네시스 G70이라는 자동차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그냥 일반적인 럭셔리 세단, 뭐 럭셔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차량이긴 한데, 이 차량의 성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퍼포먼스 세단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는 차량이거든요. 이 퍼포먼스 세단이라는 차량의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입니다. 만약에 이 차량의 2륜 구동이 전륜 구동이었다면,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이었다면 제가 4륜 구동을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었겠지만, 이 차량은 무조건 후륜 구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4륜 구동은 후륜 구동에 비해서 운전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4륜 구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 이제 4륜 구동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보통 이제 눈길과 빗길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륜 구동을 더 좋아하시는데, 그 4륜 구동이 눈길과 빗길에서 더 안전하다는 건 물론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맹신의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4륜 구동이 눈길과 빗길에서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륜 구동이 2륜 구동보다 눈길과 빗길에서 객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눈길과 빗길 운전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4륜 구동을 선택할 정도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길과 빗길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륜 구동인지 2륜 구동인지가 아니고, 내가 운전 속도를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방어 운전을 하고, 얼마나 타이어를 제때 갈아주느냐,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눈길과 빗길에서 안정성을 책임져주는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G70이나 기아 스팅어 같은 차량에서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의 가격이 같더라도 저는 후륜구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눈길과 빗길에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륜구동을 선택하기에는 이 후륜구동이 가져다주는 운전 재미가 포기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륜구동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외장 디자인의 기본 모델이랑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 스포츠 패키지에는 다크 틴티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메쉬, 다크 유광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몰딩 뭐 어쩌고저쩌고, 가니쉬 부분들이 뭐 블랙으로 바뀌는 건가 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도 휠 말고는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적으로 까막눈입니다. 저라면 그냥 기본 모델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블랙 휠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순정이더라도 블랙 색깔이면은 괜히 무슨 다른 싸제 휠로 갈아 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블랙 색상 휠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장 컬러, 저는 외장 컬러 그냥 블랙으로 가고요. 매트 색상도 있네요. 매트 색상. 뭐 매트 색상 돈을 더 줘가면서까지 매트 색상을 갖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블랙 색상으로 가겠습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로 인치업이 됐죠. 아까 3.3 엔진을 선택을 하면서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내장 색상이 있네요. 천연 가죽 패키지가 따로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인조 가죽인가 봅니다. 천연 가죽 가격이 88만 원이네요.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200만 원이 추가가 되네요.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천연 가죽이냐 이제 인조 가죽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일반적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라면 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네시스를 구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고급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천연 가죽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요거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연 가죽 패키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인조 가죽 제조 기술이 그렇게 뭐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네시스니까 천연 가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릭 패턴 알루미늄, 이것도 그냥 뭐 천연 가죽 패키지에 들어있는 건가 봅니다. 파퓰러 패키지. 파퓰러 패키지가 뭐냐면 잘 팔리는 옵션들을 묶어서 패키지화 하겠다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하이테크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1,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 썰루프, 저는 썰루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는 일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시는 분들은 많이 여시겠지만 저는 썰루프 그다지 열지 않습니다. 썰루프 옵션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위해 필수 정보를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표시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차량을 운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신기해서 켜봤는데 이 앞에 화면이 있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거슬리고 오히려 더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정보들을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 축소판이랑 속도계랑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속도계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눈 내려서 이렇게 잠깐 보면 되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에 100만 원의 금액을 쓰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제네시스 디지털 키,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저는 이런 옵션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도 그렇게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제네시스 디지털 키도 핸드폰으로 이제 차량 열고 닫고 시동 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키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거를 뭐 굳이 이 옵션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충전이 안 되면 유선 충전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옵션의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옵션 너무 뺀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와이드 썰루프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컨비니언스 패키지 선택하면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 G80의 시작 가격이 5,291만 원이거든요. 물론 이 제네시스 G80은 4기통이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흔히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보태서 병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네시스 G70에 옵션을 붙인 거랑 제네시스 G80의 시작 가격을 얼마 차이 나지 않게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G80을 사라고요. 이 돈이면 그러다 보면 차량 윗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가차없이 쳐내겠습니다. 차량 퍼포먼스에 전혀 영향 주는 부분도 아니고 차량 운행에 있어서 전혀 불편한 것들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옵션을 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랑 이 스마트폰으로 키 대신할 수 있는 거랑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난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는 그냥 낼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제네시스 G80을 사시겠죠. 애초에 이 세 가지의 항목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옵션을 선택할 때는 선택하더라도 이 옵션이 이 가격에 맞는 건가?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있는 걸 3개만 선택을 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컴포트 패키지 이것도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앞좌석에 바람 나오게 하는 거랑 뒷좌석에 그 열선 좀 깔아주는 게 어떻게 60만 원일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2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동식 시트를 달아주겠다 이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기본 시작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동승성 럼버 스포트나 뭐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 정도는 기본으로 달아줄 수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닐 텐데 물론 제가 모르긴 모릅니다만 이 옵션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네시스 G70은 제 생각에는 제네시스 G80이 굉장히 잘 팔리니까 제네시스 G80 이거 얼마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되게 잘 팔리네. 제네시스 G70 이거 페이스리프트 할 때 옵션 장난일지 좀 넣어야겠다 이러고서 현대자동차가 좀 얌생이를 깐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테크 패키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하이테크 패키지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 속도계 계기판 LCD 클러스터랑 지능형 헤드램프를 달아주겠다는 건데 이 지능형 헤드램프도 이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생각처럼 이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옵션을 믿고 상향등 상태로 다니시다가 보복성 이제 하이빔을 맞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아마 솔직히 계기판을 LCD 클러스터로 바꿔주는 게 어떻게 150만 원일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옵션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보겠습니다. 이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는 선택을 해볼 만합니다. 저는 이제 오디오에 조회가 전혀 없습니다만 오디오라는 게 튜닝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오디오 튜닝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돈 1,000만 원 우습게 깨집니다. 맘먹고 튜닝하려고 하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고 적당히 만족하시면서 타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패키지의 가격이 118만 원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차량을 몰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길 막히고 퇴근길에 이제 길 막히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좋은 스피커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그러면 뭐 회사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좀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매일이 매일같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도 있을 거고 저런 일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차량의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부분이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조금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렉시콘은 선택을 하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이 빌트인 캠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위 부분을 이제 카메라 합성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고 후측방 모니터도 이 깜빡이를 켰을 때 사각지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은 블랙박스란 얘기죠. 그냥 제네시스 G70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없으면은 뭐 도저히 주차를 못하고 뭐 그럴 정도의 큰 차량은 아니잖아요. 중형 세단인데 전혀 필요 없고 후측방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전할 때 이 사각지대 경고 장치에 의존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후측방 사각지대를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예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물론 이 카메라도 당연히 안전하긴 안전하겠죠. 근데 이 옵션의 가격이 문제인 겁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풀옵션이면 당연히 최고 좋지만 저는 옵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옵션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지만 아무리 좋은 옵션이라도 적당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선택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옵션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옵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빌트인 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블랙박스 싸제로 달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167만 원입니다.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차량 보호 필름 어이가 없네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시뮬레이팅도 해주네요. 이 시뮬레이팅도 이렇게 해서 제가 낸 견적의 최종 가격은 4,791만 원입니다. 4,791만 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옵션 너무 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네시스 G80의 시작 가격이
5,291만 원입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옵션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편하겠지만 차량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옵션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옵션은 과감히 쳐내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에 내부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뭐 메모리 시트 없고 통풍 시트 없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제네시스 G70은 딱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또 뽑아놓고 나니까 또 멋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차를 실제로 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언젠가는 저도 뭐 이런 차 한번 뽑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요.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70 견적내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꼭 필요한 옵션이 있거나 뭐 내가 뭐 자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옵션 더 선택하셔서 자기한테 꼭 맞는 차량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라면 이렇게 구매할 것 같다라고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너무 불편해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루프로였고요.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